만약 법정 한복판에 교복 입은 소년이 서 있다면 당신은 그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가 진짜 변호사라면? 그리고 상대가 대기업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색 하늘과 함께 장대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날, 한 소년이 조용히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다려진 흰 셔츠, 낡은 구두, 검은 가방. 17세, 김지훈. 그는 이 거대한 재판의 중심에 서 있었다. 상대는 대한코퍼레이션.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 그 곁엔 값비싼 양복을 입은 변호사들. 반짝이는 명품 시계와 세련된 말솜씨가 줄지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반대편, 주름진 얼굴의 노부인 한 명. 그녀는 혼자였다. 단 한 사람만이 그녀의 곁에 있었다. 바로 그 소년. 판사가 묻는다. 기아가 송미영 여사의 법률 대리인입니까? 소년은 머뭇거리지 않았다. 네, 판사님. 송미영 여사의 변호인 김지훈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분노했다. 그리고 몇 초 뒤 판사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다. 정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기 졸업, 자격 이상 없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진짜 변호사의 등장. 세상은 지금 한 소년에게 법정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법정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가운데 김지훈은 첫 증거 서류를 꺼내들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엔 법정이 아닌 다른 장면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좁고 낡은 인천의 아파트, 빗물이 새어 들어오는 방, 누렇게 바랜 벽지, 그리고 밤새 청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의 지친 숨소리. 지훈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그 말이 늘 밤을 버티게 했고 사람들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게 했다. 지훈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장난감 대신 낡은 사전과 신문을 품었고 뛰어놀기보단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초등학교 때 그는 선생님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이 아이는 특별해요. 가난한 청소부의 아들. 하지만 그 눈빛에선 누구보다 강한 자존심과 명석함이 느껴졌다. 지훈은 중학생이 되자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 문제를 풀었고 12살엔 지역 글쓰기 대회에서 부유한 학생들을 제치고 우승했다. 그의 글에는 정의가 있었다. 단지 교과서에서 배운 단어가 아닌 살아있는 현실이었다. 유민철 선생님은 그를 처음 알아본 사람이었다. 그는 어느 날 지훈에게 민법책을 건네며 말했다. 사람들이 널 다르게 본다고 해서 너까지 너를 작게 만들지 마라. 그리고 마침내 서울 대명고등학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된다. 그곳에서 지훈은 세상의 또 다른 얼굴을 본다. 대리석 바닥, 외제차에서 내리는 학생들, 그리고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이 학교에 들어왔냐는 조롱 섞인 말들. 그러나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부로 증명하기로 했다. 그리고 곧 전교 1등. 그의 이름은 학교 내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정한 전환점은 토론 동아리에서 찾아왔다. 첫 주제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불평등. 지훈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열정적이고 논리적인 연설을 펼쳤다. 교육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불의의 증인이자 그것을 바꾸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 몇몇은 그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훈은 마음을 굳혔다. 난 변호사가 될 거야. 나처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싸울 거야. 밤마다 법률 서적을 파고들고 유명 변호사의 변론을 분석하며 지훈은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그 모든 준비가 지금 이 법정의 순간을 위해 쌓여온 것이었다. 지훈은 15살에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법대에 입학했다. 캠퍼스에서 가장 어린 학생. 교수와 학생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다. 이 학생 초등학생 아냐? 15살짜리가 무슨 법학을. 조롱과 의심이 따라다녔지만 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교수는 강해 중 그를 의도적으로 시험했다. 김지훈 학생,
대법원 1998년 판결의 핵심 법리를 설명해 보세요. 지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법정의 침묵. 그 순간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학생, 진짜다. 대학 시절은 고독했다. 다른 학생들이 술자리에 바쁜 시간. 지우는 도서관에서 법전을 펼쳐 밤을 새웠다. 도서관 관리인이 한 번 물었다. 학생, 매일 여기서 이렇게 늦게까지 뭐 해요?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 남의 사무실을 청소하세요. 저는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지훈의 어머니. 그는 늘 그녀를 떠올렸다. 낮에는 강남 고급 빌딩을 닦고 밤에는 아들의 도시락을 준비하던 사람. 그녀의 손엔 굳은 살이 박였지만 늘 따뜻했다. 3년 후 지우는 최우수 성적으로 법대를 졸업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다. 대형 로펌들은 모두 그의 나이만 보고 거절했다. 이 일은 경력이 중요해요. 의뢰인이 아이에게 상담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의 재능은 환영받지 못했고 이력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 어느 날 밤 초인종이 울렸다. 송미영 할머니였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대한 코퍼레이션이 이 땅은 자기들 거라면서 강제로 나가래요. 지우는 서류를 살폈다. 불법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돈도 변호사도 없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낡은 등기부 등본, 세금 납부 기록, 남편의 서명까지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며 법정 싸움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한복판에서 펼쳐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차가운 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복도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사람들의 속삭임, 비 내리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오늘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법정의 문이 열렸다. 지우는 송미영 할머니와 함께 들어섰다. 낡은 정장, 다른 구두, 그리고 등 뒤에 검은 가방. 고급 양복을 입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그는 명백히 이질적인 존재였다. 판사 박준선은 안경을 고쳤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야, 이가 변호사라고. 대한코퍼레이션 측 변호사들은 비웃는 눈빛을 감추지 않았다. 몇몇 방청객은 웃음을 터뜨렸다. 변호사라고 하기엔 너무 어리지 않나?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들고 앞으로 나섰다. 판사님, 저는 송미영 여사의 변호인 김지훈입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름진 얼굴, 떨리는 손. 하지만 그 속엔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었다. 네, 맞아요. 저 아이가 제 변호사예요. 판사는 서류를 요구했다. 지우는 가방을 열고 봉인된 자격증을 제출했다. 법원 서기가 그것을 판사에게 건넸다. 문서를 넘기며 판사의 얼굴이 변해갔다. 정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정식 변호사. 의심이 담긴 목소리. 그러나 확인은 분명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법정에서 나이와 경험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지우는 증거자료를 꺼내며 첫 진술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송미영 할머니는 30년 넘게 이 땅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했고 등기를 소유한 정당한 소유자입니다. 대한코퍼레이션이 제출한 소유권 문서는 위조된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증거는 1992년 작성된 등기부 등본. 명확한 서명과 날인이 있었다. 두 번째 증거는 30년간 납부한 세금 영수증. 누렇게 바랜 종이였지만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이영우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격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래된 문서와 영수증은 법적 소유권을 입증하기엔 부족합니다. 우리 측은 2010년에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계약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결되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판사님, 그 계약은 문제가 있습니다. 송기철 씨는 2008년에 사망했습니다. 2010년 계약이라면 이미 고인이 된 사람과 맺은 계약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지우는 다시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고인의 사망 증명서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사용된 인감도장은 실제 등록된 인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송기철 씨의 진짜 인감도장이 있었다. 돋보기로 들여다보자 도장의 측면엔 작은 자 모양의 흠집이 선명했다. 반면 계약서의 도장 자국엔 그 흠집이 없었다. 이것은 위조입니다. 그리고 이 서명 감정 보고서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방청석은 숨을 죽였다. 판사는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자격이 확인되었습니다. 심리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긴장이 아닌 자신감이었다. 휴정이 끝나고 법정은 다시 긴장에 휩싸였다. 모든 이들이 숨을 삼킨 채 판사의 입을 주시하고 있었다. 박준서 판사는 조용히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다. 본 법원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정밀히 검토한 결과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했다. 대한코퍼레이션이 주장한 2010년 계약은 고 송기철 씨와 체결되었다고 하나 해당 문서는 그 사망 이후 작성되었으며 사용된 도장 또한 위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간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다. 지우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게다가 피고 측이 제출한 원본 계약서와 진본 도장 사이의 미세한 흠집 차이는 국립감시관 감정 결과 2조 판정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대한코퍼레이션 측 변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말하려 했지만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법원은 해당 계약을 무효로 간주하며 토지 소유권은 원고 송미영 여사의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위조 정황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정식으로 의뢰할 것을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릴 때 지우는 마치 누군가 등을 감싸 안아주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송미영 여사는 입을 틀어막고 울기 시작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이 아니었다. 잊혀졌던 존엄, 부정당했던 인생이 다시 일어섰음을 확인하는 눈물이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다가와 두 팔로 꽉 안았다. 정말 고맙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이렇게 싸워줘서. 지훈은 잠시 말을 잊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방청석에서는 자연스레 박수가 터져나왔다. 기립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까까지 비웃던 이들도 더 이상 조롱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한 소년을 바라보았다. 진짜 변호사를. 며칠 후 뉴스는 이렇게 썼다. 17세 소년 변호사, 대기업의 위조를 무너뜨리다. 여론은 들끓었다. 하지만 지우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가 택한 길은 화려한 로펌이 아니었다. 작은 골목길에 세워진 김지훈 법률상담소 약자를 위한 목소리. 그는 그곳에서 하루하루 또 다른 송미영을 위해 상담을 시작했다. 어느 날 박 판사가 그를 직접 찾아왔다.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김 변호사, 당신 같은 이가 법원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처음엔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난 당신을 통해 정의가 어떤 얼굴을 가질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판사님, 저도 압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그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빛이었다. 몇 달이 흘렀다. 서울의 가을은 깊어졌고
지훈의 이름은 이제 작은 전설처럼 퍼지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송미영 할머니의 집 마당에서는 조촐한 잔치가 열렸다. 김치찌개, 갈비찜, 잡채, 부침개, 테이블 위에는 할머니가 직접 만든 음식이 가득했다. 우리 영웅을 위한 자리야.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그를 응원하는 이들이었다. 지훈의 어머니, 유민철 선생님, 그리고 이웃 몇몇 사람들이 함께 앉아 따뜻한 말과 따뜻한 음식을 나누었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그곳에 선 사람은 박준서 판사였다. 실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상자 하나를 지훈에게 건넸다.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진실을 따르는 자는 결국 빛을 얻게 된다. 지훈은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법원에서 수여한 감사패가 들어있었다. 김지훈 변호사, 당신은 법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법을 실천한 것입니다. 박 판사의 말에 모두의 눈가가 붉어졌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지고 잔치가 끝날 무렵 지훈은 마당 끝자락에서 혼자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민철 선생님이 다가왔다. 지훈아, 이제 넌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지훈은 작게 웃었다. 선생님, 아직도 세상은 불공평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려고요.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누군가는 작은 정의 하나라도 지켜야 하니까요. 이제 광주의 거리에는 전설처럼 회자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김지훈. 그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봐야 한다고. 그리고 알려줍니다. 진정한 정의란 항상 강한 쪽의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의 것이라고. 그가 걸어온 길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비록 기억은 흐려지더라도 그가 남긴 용기와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남을 것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